1959년 1월 25일 겨울 공기가 매섭던 광주 사직동.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바로 한국 트로트 역사에서 가장 굵직한 이름 중 하나로 남게 될 김연자입니다. 그녀는 탄생부터 이미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한 집에서 두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는 옛 풍습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차가운 마당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훗날 김연자는 나는 마당에서 태어났다는 특별한 출생 이야기를 방송에서 밝히며 웃어넘겼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그녀 인생이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장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이발소를 운영했습니다. 이발소는 그저 머리를 깎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모여 소식을 나누고 잠시 쉬어가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연자는 어린 나이에 이미 무대 경험을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손님이 올 때마다 연자야, 노래 한번 불러라 하고 불렀습니다. 5살, 6살의 작은 소녀였지만 또래보다 힘있고 뚜렷한 목소리를 내뿜으며 노래를 부르면 손님들이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린 연자는 그 순간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얼마나 짜릿한 기분을 주는지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습니다. 영업이 끝나면 이발소 안은 작은 연습실로 바뀌었습니다. 전축에서는 늘 이미자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따라 불러라. 감정을 담아야 한다 하며 매일같이 딸에게 노래를 시켰습니다. 친구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또래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할 때도 김연자는 이발소 안에서 이미자의 노래를 흉내내며 성량을 키우고 감정을 다듬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힘든 일이었지만 훗날 김연자가 보여준 폭발적인 성량과 깊은 감정선은 이 시절 혹독한 훈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그녀는 남다른 노래 실력을 자주 인정받았습니다. 3학년 무렵 큰엄마가 광주공원에서 열리는 노래자랑에 나가보라며 참가비 몇백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에게 용돈은 10원 남짓이었으니 그 돈은 정말 큰 부담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김연자는 어린 내가 유행가를 부르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동요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돌아온 건 참가상으로 받은 소주 한 병뿐이었죠. 큰엄마는 큰 돈을 썼는데 상도 못 탔다며 서운해했고 어린 김연자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에서 느낀 설렘은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5학년이 되던 해 광주의 대표적인 대회였던 벚꽃 노래자랑에 친구와 함께 출전했습니다. 당시 인기 그룹 펄시스터즈가 똑같은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서는 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시계를 전당포에 맡겨 돈을 마련해 의상을 맞춰주었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똑같은 의상을 입고 당당히 무대에 올랐고 김연자는 인기상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친구들이 그때 노래자랑에 나왔던 아이라며 그녀를 알아볼 정도였으니 이 무대는 어린 김연자가 광주에서 노래 잘하는 아이로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도 그녀의 삶은 노래와 함께였습니다. 오락부장을 맡아 늘 앞에 서야 했고 수업 중에도 선생님들은 종종 연자야, 앞으로 나와서 노래 불러라 하며 그녀를 교단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노래 활동이 잦아지면서 학교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14살, 중학교 3학년이던 어느 학기에는 공연장을 따라다니며 열흘 넘게 결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수업 일수가 모자라 정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내린 결정은 놀라웠습니다. 엄격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 가서 가수를 해라라고 말하며 기차표를 직접 건넸습니다. 무서운 아버지를 거역할 수 없었던 김연자는 결국 짐을 싸서 홀로 상경의 길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시작은 고단했습니다. 미아리의 작은아버지 집 좁은 방에서 작은아버지 내외와 사촌동생 4명과 함께 지내며 작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작은아버지와 함께 오디션을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심지어 나훈아의 콘서트장에 찾아가 오디션을 보려 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장래가 촉망받는 소녀였지만 서울 무대는 냉정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와 동생들도 서울로 올라왔고 가족은 단칸방에서 사글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힘든 시절 옆집에 살던 수양 엄마가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 전축을 틀어 연습을 도와주었고 김연자는 그 속에서 다시 노래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션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답답했던 시절 어머니를 따라 관악산절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스님이 21살쯤 꽃가마를 탈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훗날 김연자가 가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나이가 20살 무렵이었으니 이 말은 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옵니다. 청계천에 있던 오아시스 레코드에서 오디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선배 가수의 소개로 찾아간 자리에서 김연자는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맑고 힘있는 목소리에 심사위원들은 놀랐고 그녀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합격이라고 해서 바로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안 사정을 알던 사장은 곧바로 데뷔시키지 않고 공장에서 월급 2만 원을 받으며 카세트 테이프를 만드는 일을 시키고 틈틈이 2층 연습실에서 노래를 배우게 했습니다. 작곡가 김학송에게 직접 지도를 받으며 발성과 감정을 갈고 닦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평론가가 신인 가수가 필요하다며 카바레 오디션을 권했습니다. 김연자는 나이를 18로 속이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카바레와 비어홀에서 노래하는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는 유명 가수들이 무대에 섰고 김연자는 손님이 적을 때 무대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대의 크기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노래를 불렀고 사람들은 그녀를 제2의 이미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김연자의 10대는 노래와 함께 흘러갔습니다. 또래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놀던 시절 그녀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두 동생을 대학에 보내야 했고 자신은 어린 나이에 이미 성인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김연자는 그때의 혹독한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김연자는 더 이상 노래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연습과 무대 경험 속에서 진짜 가수로 성장했습니다. 상경 이후의 고단한 시절을 버티며 쌓은 내공은 그녀가 훗날 한국과 일본 무대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김연자의 인생 무대는 이제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미 광주와 서울 무대를 오가며 소문난 신예 가수로 활동하던 김연자는 20살이 채 되기도 전부터 무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1974년 불과 15살에 데뷔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그 뒤로 여러 신곡을 발표하며 트로트 신동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래 가수들 사이에서도 단단한 성량과 무대 매너로 두각을 드러냈던 그녀는 점점 더 큰 무대를 꿈꾸게 됩니다. 그 무대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엔카 붐이 일고 있었고 한국의 트로트와 정서적으로 닮아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라면 일본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977년 19세의 어린 나이에 첫 일본 진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 도전은 냉혹했습니다. 일본어가 서툴렀고 현지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무대 연출은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2의 이미자라 불리며 촉망받던 그녀였지만 일본에서는 낯선 외국인 가수에 불과했습니다. 무대에 올라도 반응은 뜨뜻미지근했고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이 컸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난 뒤 돌아온 호텔방은 적막했고 그리운 가족에게 전화를 걸며 밤을 버텨야 했습니다. 당시 일본 회사원의 월급이 12만 엔 남짓이던 시절
김연자의 국제전화 요금은 한 달에 무려 30만 엔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향수병은 깊었고 첫 일본 진출은 결국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연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국 무대에서 활동하며 경험을 쌓고 언젠가 일본 무대를 다시 밟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1984년 수은등을 한국, 일본 동시에 발매하면서 MBC 10대 가수상도 받습니다. 이후 천하장사와 아침의 나라에서까지 김연자의 인기는 계속됩니다. 특히 수은등은 쓸쓸한 밤거리를 비추는 가로등을 노래한 곡으로 김연자의 폭발적인 성량과 애절한 감정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노래는 크게 히트했고 일본 대중의 마음에 김연자의 이름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성공은 곧 더 큰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연말 최대 음악 프로그램이자 상징적인 무대 NHK 홍백 가합전 출연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 무대는 일본 가수들에게도 꿈의 무대였고 외국인 가수로 출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연자는 당당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국으로 생중계된 그 순간 그녀는 특유의 힘있는 성량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했고 일본 전역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그녀는 엔카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일본 가요계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공의 이면에는 언제나 고독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수천 명의 박수를 받았지만 무대가 끝난 뒤 홀로 맞는 밤은 쓸쓸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향수병에 젖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대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순간만큼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활동하면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무대에 오를 때 일부러 화려한 한복을 입었고 이 때문에 일본 극우 세력의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연자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섰습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내가 무대에 서는 이유도 내가 노래하는 힘도 바로 거기서 나온다. 그런 자부심이 그녀의 발걸음을 지탱했습니다. 또한 김연자는 한국의 수많은 명곡들을 일본에 전했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 임진강, 내 나이가 어때서, 고장난, 벽시계, 안동역에서 같은 곡들을 일본어로 번안해 불렀습니다. 이 노래들은 일본 현지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한국 가요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김연자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전하는 가교가 되었습니다. 이 무렵 김연자는 한국에서도 국가적인 무대에 서게 됩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발표된 아침의 나라에서를 불렀습니다. 웅장한 선율과 힘있는 가창은 김연자의 장점을 고스란히 보여주었고 이 노래는 당시 서울올림픽 폐막식에서도 불리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록 공식 올림픽 주제가가 손에 손잡고로 교체되면서 가려졌지만 아침의 나라에서는 김연자가 국가적 행사와 세계적 무대에서 활약했던 상징적인 곡으로 남아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김연자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본에서는 엔카의 여왕으로, 한국에서는 국가 행사와 대중 무대를 책임지는 목소리로 자리했습니다. 무대는 늘 화려했고 박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화려함과 고독이 교차했습니다.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가수로서 늘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고 성공 뒤에는 언제나 쓸쓸함이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김연자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래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존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김연자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상징적인 가수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일본에서 엔카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화려한 시간을 보냈지만 김연자의 마음 한쪽에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했습니다. 일본 무대에서 수천 명의 관객이 환호해도 공연이 끝난 뒤 혼자 남겨진 호텔방의 적막은 감당하기 어려운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버티던 그녀는 결국 결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한국 무대에서 다시 노래해야 한다는 갈망이었습니다. 2009년 김연자는 본격적으로 한국 활동을 재개합니다. 일본에서만 무려 20년 넘게 활동했던 세월을 정리하고 이제는 한국 무대에서 새 출발을 알린 것입니다. 귀국 후 내놓은 곡은 10분 내로. 경쾌한 리듬과 빠른 템포가 돋보이는 곡이었지만 결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 무대에서 멀어져 있던 탓에 대중의 관심은 예전 같지 않았고 엔카 가수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무대에 설 기회가 있다면 어디든 달려갔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했습니다. 2013년 김연자는 새로운 곡을 발표합니다. 바로 아모르 파티. 전자음악적 요소를 담아낸 세련된 트로트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발표됐을 때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몇몇 팬들만이 신선하다고 말했을 뿐 곡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김연자 역시 이 노래가 훗날 자신의 인생을 바꿀 곡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은 흘러 2017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KBS 열린음악회 무대에서 김연자가 부른 아모르 파티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엑소 팬이 SNS에 이 노래 40초만 들어보라는 글과 함께 올린 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며 젊은 세대의 눈길이 트로트로 향하게 됩니다. 같은 해 부산대 축제 무대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섭외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학 축제에 왜 트로트 가수를 부르냐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무대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김연자가 아모르 파티를 부르자 수천 명의 학생들이 열광하며 후렴구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 장면은 곧 영상으로 퍼져나갔고 아모르 파티는 젊은 세대의 애창곡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연말 KBS 가요대 축제에서 아모르 파티는 무대를 장식하는 엔딩곡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잊혀진 곡이었지만 이제는 국민 애창곡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라는 메시지는 세대를 초월해 울림을 주었습니다. 원래 아모르 파티는 독일 철학자 니체가 말한 개념으로 운명을 사랑하라, 인생을 사랑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김연자는 그 메시지를 무대에서 온몸으로 표현했고 대중은 노래를 통해 삶을 즐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후 김연자는 제2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MBC 무한도전, 복면가왕, 판타스틱 듀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김연자의 가창력과 유쾌한 매력이 다시금 조명됩니다. 특히 무대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성량과 특유의 창법은 블루투스 창법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화제가 됐습니다. 김연자는 과거의 추억 속 가수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가수입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는 쌓였지만 무대 위의 에너지는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젊은 가수들과 나란히 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 파워풀한 가창력, 오랜 무대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와 매너는 관객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관객들은 역시 김연자라며 그녀의 무대를 찬양했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트로트 아이콘으로 그녀를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김연자는 데뷔 50주년을 맞습니다. 반세기 동안 노래해온 세월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 여러 무대에서 더 글로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광주, 안산 등 각지에서 열린 이 기념 공연에는 수많은 팬들이 몰렸습니다. 무대는 화려했고 지난 세월을 함께한 히트곡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역시 아모르 파티였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와 함께 노래를 불렀고 공연장은 하나의 거대한 합창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서 김연자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린 시절 이발소에서 손님들 앞에서 노래하던 소녀가 수많은 실패와 외로움을 견뎌내고
일본에서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다 다시 고향 땅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것입니다. 반세기 만에 수천 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순간 김연자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김연자의 인생은 그 자체로 아모르 파티였습니다. 시련도 있었고 눈물도 많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사랑하며 무대에 선 그녀는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그리고 대중에게 김연자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김연자는 무대 위에서 노래합니다. 반세기의 세월을 지나온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노래는 시대를 넘어 세대를 잇습니다. 김연자의 무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사랑할 용기를 건네줄 것입니다. 아모르 파티 김연자님 늘 응원합니다.